안녕하세요. JD 부장부서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신용 등급 강등으로 꺾인 미국 증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2023년 8월 JD 부장부서 26기 공지를 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연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0.79%, S&P 500 지수는 0.42%, 다우존스 지수는 0.45% 밀리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꺾인 미국 증시. 지난번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디스가 중소은행 10곳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미국의 장기채 가격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위험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것이죠.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고금리 환경으로 중소은행의 예금이 고갈되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졌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의 질이 악화됐고 수익성의 압박이 커졌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지난번 SVB 사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적이 있죠. 아직 연준발 고금리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디스가 고금리를 경고하며 나선 것입니다. 무디스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바뀐 흐름이 있습니다. 달러, 미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달러원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50이고 달러원 환율은 어느새 1320원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많고 부채 한도 협상의 불확실성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부채는 대부분 달러 빚입니다. 한국이 달러 빚을 지면 디폴트가 나지만 미국은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미국의 부채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1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20%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GDP 대비 200%로 미국보다 비율 면에서는 높지만 국가부채의 규모만으로 본다면 미국이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계가 미국의 부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성장을 하는데 예전에 근본이자 시절에는 10년에 한 번씩 공황이 왔습니다. 이유는 금을 캐는 속도보다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돈이 대출로 풀려나갔다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대출 회수 조치가 시중에 돈을 마르게 했고 결국 돈 가뭄으로 인해 흑자 공황이 10년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과 유럽에서 종종 벌어졌던 일입니다. 1971년까지 미국은 브레튼 우드 체제, 즉 근본이제로 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인해 연준이 가지고 있던 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냈죠. 이에 프랑스, 독일이 미국에게 달러가 아닌 자신이 맡긴 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미국 대통령인 닉슨은 근본이제 탈퇴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근본이제가 아닌 달러 무한 발행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근본이제 하에 있었던 돈 가뭄으로 인한 흑자 공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달러가 근본이제를 벗어나자 이론상으로 세계는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만큼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국과 그 외의 나라의 포지션이 갈라집니다. 미국은 소비, 그 외의 나라는 제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에서 소비되는 물건만 팔 수 있다면 경제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이 그랬고 1980년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그랬고요. 2000년대 이후 중국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1980년대 두 자릿수 GDP 성장은 미국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출로 인해 경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미국에서 물건이 사줬기 때문에 가능한 성장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기축통화국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 무역 흑자를 내면 안 됩니다. 무역 적자로 달러를 신흥국에 꽂아줘야 세계의 GDP가 올라가고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GDP 성장은 미국의 달러를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GDP가 올라가고 성장하지만 미국으로 수출이 막히면 쇠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미국의 달러의 무한 발행을 통한 GDP 성장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를 하는 한 영원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GDP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GDP는 미국의 항상 마이너스,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역 적자 한 달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은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슈퍼파워 기축통화의 달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위안화로 결제 통화를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 무역 전쟁 중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의 대두를 수출하고요. 위안화를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석유를 받아오면서 루블보다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셰일가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자 석유 수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제안한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모두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의 나라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S&P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에 이르고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기관이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1997년 한국이 IMF로 간 것은 외환보유고가 앵꼬가 나서 그렇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와 같은 원자재를 사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 300%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위안화 부채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 부채도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중앙은행 차원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지만 달러, 미국채 강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폭락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S&P,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 기관이 해왔던 행태는 그렇게 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은 미국의 개입니다. 미국 정부가 좌표를 찍으면 기업이건 국가건 신용평가 기관이 등급을 낮춥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일시에 외자가 빠져나가고 빌린 달러의 빚이 금리가 치솟습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BBB 플러스와 같은 정크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깎아버리면 대출은 만기가 안 되어도 상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 하향으로 멀쩡한 국가, 기업도 부도가 나게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것은 1997년 한국이 이미 겪었습니다. 신용 등급의 강등으로 인한 위기는 탈달러화를 도모하는 브릭스와 사우디 등의 일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달러의 세계가 다시 돌아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강등했는데 중국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시장의 폭락은 매뉴얼로 대응하면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꺾인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